서울의 낡은 뒷골목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주황색 천막 너머로 따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퇴근길의 고단함을 달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유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오늘 처음 마주하게 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갈하게 다듬어진 인상을 주었다.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나오게 된 이 자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녀는 메뉴판에 적힌 저렴한 안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며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시끄러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이었다. 잠시 후 포장마차의 입구 쪽 천막이 들춰지더니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결코 예사롭지 않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정돈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진혁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서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으며 서윤은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임을 직감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화답하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포장마차라는 장소가 익숙하지 않은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예리함과 강인한 의지를 동시에 읽어내며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자신을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대리라고 소개하며 오늘 갑작스럽게 장소를 이곳으로 변경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으나 서윤은 오히려 이런 소박한 분위기가 더 편안하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진혁은 상류층의 가식적인 맞선 자리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기에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산이었으나 눈앞의 여성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혹은 연봉이 얼마인지 묻는 대신 포장마차 이모님이 내어준 떡볶이의 매콤한 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신선함과 묘한 매력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윤은 자신이 가진 지적인 깊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확고한 가치관을 은연중에 드러냈는데 그녀는 법을 공부하며 깨달은 정의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은 열망에 대해 조용히 읊조렸다. 진혁은 수많은 여성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점차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몰입하며 경청하게 되었다. 서윤은 그가 비록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손에 배어있는 미세한 권위와 말투에서 느껴지는 절제된 힘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것을 굳이 들추어내어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현재의 대화에 충실할 뿐이었다. 진혁은 슬쩍 화제를 돌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처럼 평범한 월급쟁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화제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던 것과 달리 서윤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더니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질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행복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돈은 언제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인격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미소 지었고 진혁은 그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떡볶이 국물을 튀기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조차 우아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묻은 작은 고춧가루를 닦아내는 모습에서조차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임을 짐작게 했다. 진혁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유명 브랜드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가방 또한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가죽 제품이었으나 그 어떤 명품을 두른 여인들보다 빛나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하 권력이 이 여인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률적 견해를 넘어 철학과 예술,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로 이어졌으며 진혁은 그녀의 명쾌한 논리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진혁이 단순히 평범한 대리가 아님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의 선택이나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결코 한 회사의 하급 사원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을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고 그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든 현재 자신과 마주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남자의 본 모습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며 술잔을 가볍게 기울였다. 어느덧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진혁은 계산을 하려 했으나 서윤이 먼저 지갑을 꺼내 자신의 몫을 지불하며 오늘은 자신이 나오자고 한 친구 대신 나온 것이니 대접하고 싶었다는 말로 그를 정중하게 만류하며 계산을 마쳤다. 진혁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의 수장이었지만 겨우 몇만 원의 식사비를 내지 못해 당황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기분 좋은 패배감에 젖어 서윤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천막 밖으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옷매무새를 정리했고 진혁은 그녀를 따라 나가 가로등 아래 서서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만남이 가져다준 기묘한 여운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서윤의 얼굴은 맑고 투명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강인한 내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다. 진혁은 마침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오래전부터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그녀를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돈을 보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즐거웠습니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감을 느끼며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분을 만나 저 또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화답하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남겼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하기 전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이 각인되었으며 진혁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정 전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찾던 진정한 보석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그녀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지략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 과정조차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져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진실함만은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파도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진혁의 미소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워 결국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들 중 하나인 KJ그룹과 관련된 부당해고 소송건을 떠올리며 혹시나 그 남자가 그 거대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지 잠시 의심을 품었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설마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아주 낯설고도 포근한 감정이었다. 한편 진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윤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새겼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삭막했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곧 시작될 후계구도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그녀가 말했던 정의와 가치가 자신의 기업 운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아래서 서로 엉키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뒤바꿀 서막이 되고 있었음을 그들은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어젯밤에 따뜻했던 포장마차 공기를 뒤로 한 채 차가운 금속성 광택이 흐르는
KJ그룹의 집무실로 출근했으며 그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얼음처럼 변해 비서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제 만났던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남긴 묘한 여운이 자꾸만 업무 서류 위로 겹쳐 보였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그룹 내부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응시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왕좌와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 할 수많은 적들을 떠올리며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건물 32층은 고요함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행여나 회장님의 눈에 띄어 질책을 들을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혁은 단순히 거대한 부를 물려받은 행운아가 아니라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아올려 지금의 자리를 일구어낸 승부사였기에 그를 보조하는 이들은 그의 직관과 결단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전략회의에서 그룹 내 핵심 세력이자 자신의 사촌동생인 강태호의 전횡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책상 위의 체스판을 만지작거렸다. 그 시각 강태호는 강남의 화려한 클럽 라운지에 앉아 고가의 위스키를 들이켜며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다음 수익 사업에 대한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는 KJ건설이 추진 중인 청운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생존권이나 법적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태우는 진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진 이사회의 영향력을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은 누구든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한편 법무법인 정진의 좁고 낡은 사무실에서 한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기록들을 검토하며 밤새 충혈된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청운구역 세입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탄원서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의 화려한 영입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서윤은 이번 재개발 사건의 배후에 KJ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거대함이 그녀의 투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더욱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청운구역은 도시의 번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털을 잡고 살아가는 곳이었으나 KJ건설은 이곳을 호화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내쫓으려 시도하고 있었다. 서윤은 현장을 방문하여 파손된 건물들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고 이 사건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주민 대표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적인 허점들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서윤은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특혜와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는 강태호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상대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어떠하든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부 제보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윤은 자신이 마주한 적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협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KJ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는 예상대로 진혁과 태호 사이의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치만 보기 바빴다. 진혁은 청운구역 사업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강태호가 제출한 보고서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압박해 들어갔고 태호는 얼굴을 붉히며 그것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항변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태호의 비자금 통로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비축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청운 구역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어젯밤 만났던 한서윤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잠시 동안 숨을 멈춘 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기업을 상대로 칼날을 겨누게 된 이 기구한 운명의 묘한 실수를 터뜨렸으며 그녀라면 결코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진혁은 그녀가 겪게 될 고초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보여줄 정면 승부가 기대되기도 하여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변호사가 일개 개인 사무소의 여성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녀를 매장시키라는 명령을 자신의 수하들에게 내리고는 다시 위스키 잔을 채웠다.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녀의 경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하며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태호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서윤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진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지만 그녀의 삶은 티 없이 맑았다. 서윤은 퇴근길에 자신을 미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근 파출소 방향으로 차를 몰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대가가 이런 위협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내일 있을 법정 대리인 선임 절차를 다시금 점검했다.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가 잠시 떠올라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녀는 지금 직면한 거대한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잡념을 털어내려 노력했다. 진혁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강태호가 서윤을 압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느꼈으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녀를 도와줄 경우 오히려 그녀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남몰래 사람을 붙여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게 했다. 그는 서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길 응원하면서도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무겁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으로 그녀를 돕는 것인지 자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진혁은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임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청운구역 현장에서는 강제 철거를 시도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이를 막아내려는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윤은 단신으로 용역반장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신청서를 치켜들며 물리적인 폭력을 중단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용역 직원들은 잠시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기성 언론사 기자들은 이 용기 있는 변호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서윤의 투쟁은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KJ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노발대발하며 홍보팀을 동원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여론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강태호를 실각시킬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 사회를 소집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그룹의 윤리 경영 강화를 안건으로 상정하며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서윤이 만든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자신이 마무리 투수로 등판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저울질했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쏟아지는 응원 전화와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잠시 동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더 정교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해외 사례와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법률 서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낡은 책상 위 전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뜨거운 열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진혁은 새벽녘까지 서재에 앉아 서윤이 작성한 소장과 변론 유지서, 사본을 읽어내려가며 그녀의 논리 정연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그녀가 왜 그토록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작성한 글자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감을 느끼며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업가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진혁은 이제 단순히 승리하기 위한 전략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서윤과 함께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 기일에 서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조계 전체에 큰 울림을 주며 대중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다. 반대편에는 국내 최고 로펌의 호화 변호인다 이주를 지어 앉아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의 위세에 전혀 눌리지 않고 오직 진실과 법리만을 무기로 내세워 상대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다. 방청석 뒤편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진혁은 서윤의 눈부신 활약에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불굴의 의지가 자신에게도 큰 용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KJ그룹 내부에서는 강태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진혁은 이를 놓치지 않고 비자금 세탁 경로와 뇌물 공여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넘길 준비를 마쳤으며 권력의 이동이 눈에 띄게 시작되었다. 태호는 자신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서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팀에 의해 모든 시도가 사전에 차단당하며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리게 되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주변을 돌보지 않았던 태호의 최후는 비참할 정도로 처량해 보였고 진혁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연민보다는 권력의 허무함과 올바른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연이은 승소 가능성 보도에도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돈밖에 모르던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문직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힘에 부칠 때면 그날 밤 포장마차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름 모를 그 남자가 건넸던 따뜻한 응원의 말을 되새겼고 그것이 신기하게도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서윤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앞에 놓인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최우선이었기에 사적인 감정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오직 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드디어 청운구역 강제철거 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고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서윤은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만끽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재개발을 멈춘 것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서윤은 하룻밤 사이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며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남은 법적 절차들을 마무리하며
다음 단계의 투쟁을 준비하는 겸손하고도 강인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진혁은 서윤에게 꽃다발 대신 그녀가 가장 좋아할 만한 법률 희귀서적 한 권을 익명으로 보내며 그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고, 서윤은 보낸 이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그 온기를 마음으로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으며, 이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될 다음 무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서가 아니라 더 거대한 진실의 전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뜬 달빛이 서윤의 사무실과 진혁의 집무실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지를 감싸 안았다. 서울의 중심부의 우뚝 솟은 KJ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으며, 한서윤은 그 위압적인 건축물 앞에서 21번 크게 들이마시고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은 주변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그 어떤 대기업 임원보다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문적인 기운이 로비를 압도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곧 벌어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귀하며 자신의 의지를 다졌고 금속 벽에 비친 얼굴을 보며 오늘의 승리를 다짐했다. 3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이미 KJ그룹의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비싼 양복과 세련된 말투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듯 서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위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관련 서류들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고,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그룹의 수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를 본 순간 서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포장마차에서 수수한 차림으로 웃음 짓던 그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강진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어제의 부드러운 눈빛 대신 서늘하고 범접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자리에 앉아 서윤을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진혁 역시 그녀의 당황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찰나의 미소만을 남긴 채 다시 무표정하게 변했다. 진혁은 회의를 시작하라는 가벼운 손짓을 보냈고, 서윤은 자신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배신감과 혼란을 억누르며 청운구역의 부당한 강제 집행과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하나씩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임원들은, 강태호를 비롯한 임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을 붉히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서윤은 진혁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것이 오늘의 변론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냉철하게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의 허점을 하고들어 공격했다. 서윤은 거대 기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어떻게 소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혁의 양심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녀는 특히 강태호가 주도한 비공식적인 용역 투입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내부 문건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은 당황한 임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으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서윤은 진혁의 반응을 살폈으나 그는 그저 턱을 괴고 그녀의 발표를 경청할 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도전의식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상대 측 수석 변호사는 서윤의 주장을 억측이라 치부하며 절차상의 정당성을 역설했지만, 서윤은 미리 준비해온 현장 채증 영상과 주민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법이 강자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진혁은 서윤의 열정적인 변론을 보며 그녀가 포장마차에서 했던 말들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음을 다시금 확인했고,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휴정 시간이 선포되자 서윤은 복도로 나와 차가운 물 한 잔으로 타는 목마름을 달랬고,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에 몸을 굳히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진혁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이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건넸고,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시했다. 서윤은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의뢰인의 권익만을 생각할 뿐이니까요. 라고 차갑게 대답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 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쓴웃음을 지으며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군요. 당신은 정말 강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회의실로 향하려 했고,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결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호감과 공적인 대립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싸움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예감을 남겼다.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강태호는 서윤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그녀의 의도를 왜곡하려 했으나,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태호의 말을 가로막으며 품위를 지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여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윤이 제시한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그룹 측 변호인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으며, 강태호는 분노로 얼굴이 이그러진 채 진혁을 노려보았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진혁의 협조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적인 함정인지 파악하기 위해 더욱 긴장의 끈을 조이며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서윤에게 따로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회의실을 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고, 서윤 또한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그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진혁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포장마차에서의 그 남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동시에 악인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며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맞았고,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이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진혁과의 만남을 반복해서 떠올렸고, 그가 보여준 공정한 태도가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룹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고도의 전략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분석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욱 가혹한 가설들을 세우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진혁이 사과할 때 보여주었던 그 진실한 눈빛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아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다시 사건 기록을 펼쳐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밤늦게까지 이어질 변론 준비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진혁은 집무실로 돌아와 강태호의 거센 항의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는데, 태호는 진혁이 가문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소리를 높였고,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대고 태호를 바라보다가 그가 저지른 비리와 횡령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고, 태호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어 입을 굳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법대로 처리하면
너는 감옥에 가겠지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니 이번 합의에 적극 협조해라 라고 차갑게 일갈했고, 태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쥔 채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진혁은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서윤이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이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속죄이자 사랑의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경영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 여인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그룹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진행될 주민 보상 절차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 서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서윤은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그룹 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렸고,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그녀는 이것이 진혁의 영향임을 알고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경계심 때문에 선뜻 그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다. 그러던 중 진혁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짧게 포장마차에서의 약속은 유효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윤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법적인 대립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제안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토론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혁은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고독을, 서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을 서로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강태호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외부의 불순한 세력과 손을 잡고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며, 서윤과 진혁의 관계를 언론에 유포하여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계획을 세웠다. 태호는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을 조작하여 마치 서윤이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인터넷과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며 서윤을 곤경에 빠뜨렸다. 서윤은 한순간에 정의로운 변호사에서 타락한 변호사로 낙인 찍히며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사무실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등 상황은 죄악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번 사태가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이라며 자책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담담하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진혁을 위로했고, 두 사람은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더욱 결속을 다졌다. 진혁은 그룹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배후를 추적했고, 서윤은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져 갔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결국 진혁의 활약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인이 검거되었고, 그 배후에 강태호가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으며, 대중들은 서윤의 진심을 오해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다시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고, 자신 곁을 지켜준 진혁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끼며 그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진혁 또한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서윤을 통해 배웠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한강 둔치에 앉아 그동안의 소회를 나누며 잠시 동안의 평화를 즐겼고, 강물 위로 비치는 붉은 노을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답하며 잔잔한 행복을 만끽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동역자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을 비추었으며, 서윤은 문득 그날 밤 포장마차의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음을 깨닫고 운명의 신기함에 미소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혁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녀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밤을 지켰다.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가운 법전과 거대한 자본의 세계를 녹이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힐 준비를 마쳤고, 그 서막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장엄하게 마무리되어 다음 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이 눈부신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을 주고받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으며, 그 중심에는 비단 양복을 빼입은 강태호가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의 찬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서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미 매수된 몇몇 언론인들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먹잇감을 기다리는 늑대처럼 연회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흔들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자신의 비뚤어진 철학이 오늘 밤 어떻게 증명될지 기대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잠시 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를 가득 채웠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자태에 매료되어 한동안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쫓기에 바빴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드레스 대신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린 단아한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은 수억 원대 장신구를 두른 다른 여인들을 단숨에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발걸음처럼 단호하고도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호는 서윤이 다가오자 일부러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며 큰 목소리로 그녀를 반겼고,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를 비꾸며 마치 자신이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수표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이것이 청운 구역 주민들을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이라며 생색을 냈지만, 그 금액은 사실 서윤을 매수하기 위한 비열한 뇌물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태우는 서윤이 이 거액의 수표 앞에서 흔들릴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과연 정의로운 변호사가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태호가 내민 수표를 흘낏 쳐다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맑고 힘이 있었으며,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태호의 오만함을 단숨에 꿰뚫어 버리는 예리한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이 수표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이자 명백한 뇌물수수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조항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고, 태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하며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동장 내에는 묘한 숙연함이 감돌았다. 태호는 예상치 못한 서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화제를 돌려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비하하며 인신공격을 시도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태호가 가진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우아하게 비판하며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진정한 귀족 정신이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며, 태호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KJ그룹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키고 있는지 대중 앞에서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거침없는 발언에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태호의 편에 섰던 이들조차 그녀의 논리적인 설득력에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이 모든 과정을 연회장 2층 발코니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진혁은 서윤의 눈부신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변호사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호가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제 자신이 개입하여 상황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진혁의 등장으로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고조되었으며, 그는 서윤을 향한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태호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려 그가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못하도록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장내의 모든 사람을 향해 선언하기를 자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서윤 변호사의 정의로운 행동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며 KJ그룹은 앞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태호는 자신의 사촌형이 일개 변호사의 편을 드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진혁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며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진혁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혼자 싸워오며 느꼈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고, 그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태호가 떠난 후 연회장은 서윤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수많은 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했으며, 서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대응했다. 그녀는 오늘 이 승리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청운 구역 주민들과 같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권력층에 전달된 중요한 계기임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했다. 진혁과 서윤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옥상 정원으로 향했고 밤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심의 화려한 야경은 그들의 승리를 축축하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옥상 정원의 정적 속에서 진혁은 서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녀 덕분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그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그의 품에 잠시 머리를 기대어 휴식을 취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맹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맹세했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깊은 입맞춤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임을 알고 있었고, 강태호와 그의 배후 세력들이 벌일 최후의 발악에 대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며 긴 밤을 지새웠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찍힌 수많은 기사와 댓글들을 확인하며 대중의 관심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자신의 정의로움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겠다는 다짐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그것만이 자신을 믿어준 주민들에 대한 유일한 보답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침대에 누워 잠시 동안의 짧은 수면을 청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포장마차의 주황색 천막이 펄럭였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진혁의 순수한 미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기물을 파손하며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했고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진혁과 서윤을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지략의 부족이 아니라 단지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결국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태호의 눈은 증오로 번뜩였고 그가 내뱉는 저주 섞인 언사들은 방 안의 공기를 오염시켰지만 진실의 빛 앞에서는 결국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운명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가련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사무실에는 어제의 활약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들이 가득 배달되었지만 서윤은 그것들을 한 구석으로 치워둔 채 곧바로 강태호의 비자금 관련 수사 협조를 위해 검찰청으로 향하며 자신의 일상에 충실한 전문직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영광은 짧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을 향한 적들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짜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서윤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따르는 젊은 변호사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정의로운 길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로 가득 찼다. 진혁은 그룹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호의 해임안을 상정했고 그동안 태호의 눈치를 보던 이사들도 여론의 흐름과 진혁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굴복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룹 내의 권력 지형은 급격하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룹 내부의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고 서윤이 제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주가가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권력이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될 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서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고 그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입구에서 진혁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신뢰 어린 미소를 보내며 함께 걷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에 떠돌던 불화설과 의혹들을 단숨에 잠재웠다. 두 사람의 동행은 정의와 자본의 결합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고 대중들은 이들의 당당한 행보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상으로 추앙하기 시작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서윤은 진혁의 차에 올라타며 이제 시작이네요라고 말했고 진혁은 당신과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전장을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아나갔다. 하지만 강태호의 배후에 있던 거대 로펌의 수장과 부패한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윤과 진혁을 향한 조직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시 한번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으려 획책했다. 이들은 서윤의 과거 수임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를 비리 변호사로 몰아세우는 한편 진혁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공작을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여오는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지만 서윤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다음 수순을 준비하며 적들이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서윤은 늦은 밤 사무실에서 홀로 전략 노트를 정리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명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자신의 싸움이 개인의 승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바로잡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누군가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꼈고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며 펜을 꽉 쥐었다. 서윤의 곁에는 늘 든든한 지원군인 진혁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그녀는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혁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며 서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그렸고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고독이 서윤을 만남으로써 치유되었음을 깨닫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며 자신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다가올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끝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세상을 비추며 정의의 승리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아왔을 때 서윤과 진혁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했고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으며 이는 곧 거대한 사회적 연대로 이어져 부패한 세력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청운구역의 주민들은 서윤을 위해 정성껏 쌓은 도시락을 전하며 그녀의 활동을 지지했고 이러한 소시민들의 작은 정성은 서윤에게 그 어떤 거창한 훈장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서윤은 도시락을 한 입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곧 눈물을 닦고 더욱 매서운 눈빛으로 법전 속의 정의를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한 싸움에 몰입하며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한서윤은 창밖으로 짙게 깔린 어둠을 응시하며 책상 위에 흩어진 수천 장의 회계장부들을 하나씩 대조해 나갔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함 속에서도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커피 향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린 차가운 머그잔을 매만지며 그녀는 숫자들이 속삭이는 비밀에 집중했고 마침내 강태호가 숨겨놓았던 유령 회사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프라임 전략 파트너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강진혁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치밀한 쿠데타의 서막이었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손에 쥔 펜을 꽉 쥐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유령 회사가 청운구역의 토지 매입 자금을 세탁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된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밤새도록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강태호가 이 사회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주민들의 피땀 어린 눈물을 자금원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임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강진혁의 입지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스럽고도 안전한 보고 방식을 고민하며 창가에 서서 잠시 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들었다. 서윤은 조사를 이어가던 중 프라임 전략 파트너스의 자금이 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충격적인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적 규모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뇌관을 건드렸는지 잘 알고 있었으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 판단하고 모든 증거물을 이중으로 암호화하여 별도의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모니터 화면은 그녀가 마주한 거대한 악의 실체를 비추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이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를 다졌다. 같은 시각 강진혁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사회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절제하며 반대파 이사들의 파상 공세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주인을 배신할 준비가 끝난 늑대들의 탐욕이 가득 서려 있었다. 강태호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은 청운구역 사태 해결의 지연을 빌미로 진혁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해 들어왔고 진혁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기 위한 정교한 덧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서윤이 발견했을 진실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집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믿었던 최측근 이사마저 강태호 측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으나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그룹 내부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KJ그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의 썩은 살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다. 진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서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비밀스러운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알렸으며 두 사람의 결속만이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공식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서울 근교의 외딴 곳에 위치한 낡은 개인 도서관으로 서윤을 불러냈으며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서윤은 비에 젖은 어깨를 털어내며 가방 안에서 귀중한 서류 뭉치를 꺼냈고 진혁은 그녀의 피곤한 안색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눈앞에 닥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것이 우선임을 상기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에 길게 늘어졌으며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사투에 대한 비장한 각오였기에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윤이 건넨 장부에는 프라임 전략 파트너스를 통해 흘러간 자금이 현직 고위공직자들과 언론계 인사들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진혁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태호가 꿈꾸는 왕국은 단순히 KJ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법치체계 자체를 돈으로 주무르려는 오만한 야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을 잃고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진혁은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계산하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 시점을 정하기 위해 서윤과 머리를 맞대고 지략을 짜냈으며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은 진혁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긴박한 전략 논의가 일단락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으며 진혁은 문득 그녀가 왜 이토록 위험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지 궁금해져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고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하게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처음으로 진혁에게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혁은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고 자신 또한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과 위선을 고백하며 두 사람은 단순히 동반자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의 강인한 눈빛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정감과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두 사람은 비오는 도서관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일부터 전개될 치열한 정보전과 법적 공방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정신을 무장하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마치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 했으나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뜨겁고 견고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태호는 자신의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는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특히 서윤이 자신의 비자금 창고인 유령 회사의 존재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들을 고용하여
서윤의 사무실을 뒤지고 그녀를 육체적으로 위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으며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 서늘한 명령은 밤 공기를 타고 서윤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아 서윤이 가진 결정적인 증거물을 탈취하고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그의 눈에는 이성 대신 광기 섞인 증오만이 가득 차 있어 주변 사람들조차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용역 사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번 일을 완수하라고 윽박질렀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은밀하고도 빠르게 서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권력에 대한 눈먼 욕망은 그를 더욱 무모한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파멸의 재촉했다.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누군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했다는 불쾌한 예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을 느꼈지만 결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는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백업 파일을 클라우드에 전송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자신의 가방 속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녹음기를 켜며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뒤를 쫓는 검은 차량의 번호를 외우며 진혁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내 위험 상황임을 알리고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대담함을 보였다. 서윤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숨을 죽이고 문을 잠갔으나 곧바로 문 밖에서 거친 충격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며 자신이 가진 유일한 호신용품인 스프레이를 손에 꽉 쥔 채 심장의 고동소리를 억눌렀다. 괴한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서윤은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하며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고 비상용 경보장치를 눌러 건물 보안팀에 신호를 보내며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타오르는 의지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다가올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진혁은 서윤의 긴급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담 경호팀을 소집하여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며 차 안에서 그녀의 안전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생 냉철한 이성만을 앞세워 살아온 그에게 한 여자의 안위가 이토록 큰 무게로 다가온 적은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녀를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응징을 다짐했다. 어둠을 가르고 질주하는 차량의 엔진 소리는 진혁의 격정적인 심장박동과 어우러져 밤의 정적을 깨뜨렸으며 그는 서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다. 서윤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한 진혁은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던 강태호의 용역 사원들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앞을 당당하게 가로막고 서서 범범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그들을 압도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용역 사원들은 진혁이 직접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때 진혁의 경호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들의 무기를 해제하고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며 건물의 안전을 확보했다. 진혁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서윤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어둠 속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진혁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은 서윤은 이제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을 가할 때가 왔음을 역설하며 자신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두 사람은 강태호와 그 배후 세력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그룹 내부의 비리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검은 유착 관계가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기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으나 그들은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결전장으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진혁과 함께 밤새 작성한 고소장과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진실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렘과 강한 확신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집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진혁 역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결단을 지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비난과 위협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건넸다.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확인했고 그들의 동행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얻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누었다. 서윤은 진혁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진혁 또한 그녀의 용기의 경의를 표하는 듯한 따뜻한 시선으로 화답하며 자신들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숭고한 시간을 가졌고 도시는 다시 바쁜 일상을 시작하며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진실의 심판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최후의 결전을 위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장엄하게 시작될 승리의 서막을 위해 영혼을 경건하게 가다듬었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느새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뒤바꾸는 운명적인 동반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서윤은 새삼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 험난한 길이 결국은 사랑과 정의를 모두 잡는 기적 같은 여정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동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는 시대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최후의 변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그 소박한 포장마차에 앉아 평범한 연인처럼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그 염원은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이들에게 다 작은 위로가 되었다. 진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대법원 건물을 응시하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서윤이라는 보석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의 표상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떤 고난도 서윤과 함께라면 달콤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며 그 빛은 어둠 속의 숨은 자들을 끌어내어 진실의 심판대 앞에 세울 준비를 마친 채 장엄한 광채를 내뿜으며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다. 강태호와 그를 비호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으며 그들은 거대 로펌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서윤이 과거에 수임했던 사건들을 조작하여 그녀를 비리 변호사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언론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하며 서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평소 그녀를 시기하던 경쟁자들까지 가세하여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서윤의 성실했던 경력을 한순간에 부정직한 탐욕의 결과물로 둔갑시켰으며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여론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앞세워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윤의 사무실 앞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선동된 사람들의 거친 항의와 욕설로 가득 찼으며 평소 그녀를 믿고 따르던 주민들조차 혼란에 빠져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창밖의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적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담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고 오히려 이 시련이 진정한 정의를 가려내는 걸음이 될 것이라 믿으며 차분하게 법적 대응, 문건들을 정리하며 결전을 준비했다. 강진영 역시 그룹 내부에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렸는데 강태호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은 진혁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룹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그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고 그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진혁은 이 사회장에 흐르는 차가운 적대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배신한 측근들의 얼굴을 하나씩 응시했고 권력의 허무함과 비정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결전의 순간을 준비하는 냉철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섞인 질문들에 일일이 대꾸하는 대신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 서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변협의 징계 청구와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호의 비자금 세탁 통로인 프라임 전략 파트너스와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온 정신을 집중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적들이 보낸 괴한들의 위협을 피해 거처를 옮겨다니면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대학 후배의 도움을 받아 조작된 증거의 발신지가 강태호의 측근이 운영하는 사설정보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결정적인 발견은 그녀에게 다시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위험한 잠입수사와 정보, 수집을 멈추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서윤의 지략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들을 역이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진실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으며 진혁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격의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했다. 두 사람은 각자 마주한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안식처임을 확인하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겼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다가올 정면 돌파를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용기를 하나로 모아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완성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윤이 은신처를 옮기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들은 서윤이 가진 외장하드를 내놓으라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며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가스총을 꺼내들고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기민함을 보였고 때마침 진혁이 보낸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회안들을 제압함으로써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강태호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으며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도 더욱 단단해진 투지를 불태우며 전의를 다졌다. 진혁은 서윤이 겪은 위험 소식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들이 바라는 바임을 알기에 더욱 차갑게 머리를 식히며 강태호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법적 경제적 포위망을 좁혀나가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는 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담당하던
회계사 중 한 명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양심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강태호가 정치권에 전달한 뇌물 리스트와 전달 수단이 담긴 결정적인 녹취 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는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터뜨리기 위해 이사회의 일정을 조율하며 적들이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승리의 가능성을 점차 높여나갔다. 서윤은 사무실 주변에 잠복해 있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독립언론 매체의 사무실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용기 있는 기자들과 만나 강태호의 비리를 폭로할 특집 기사를 기획하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며 마지막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녀는 이번 폭로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자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신변 보호를 약속하며 밤샘 취재와 편집 작업에 돌입하여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윤은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작은 불꽃이 거대한 진실의 횃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원고를 다듬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룹 내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핵심 기술을 경쟁국가의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해외 도피를 꿈꾸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진혁은 그룹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던 중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포착하고 즉각 차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킹의 시도가 강태호의 개인 집무실에서 시작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태호의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진혁에게 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적의 숨통을 조이는 마지막 올가미를 촘촘하게 엮어나갔다. 서윤은 독립 언론을 통해 공개될 기사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티저 영상을 SNS에 올렸고, 이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가짜뉴스에 침묵하던 기성 언론들도 다시금 사건의 실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론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 신중을 기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고,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다가올 최후의 반격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침착함을 보였다. 대중들은 이제 자극적인 가십이 아닌 숨겨진 진실의 무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서윤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기득권의 견고한 성벽을 때리기 시작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밤, 진혁과 서윤은 한강공원의 외진 벤치에서 만나 우산을 같이 쓴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할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서로의 눈을 깊게 응시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서윤은 진혁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하지만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어요 라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음을 다시 확인했다. 빗줄기는 그들의 결의를 축복하듯 거세졌고, 두 사람은 차가운 빛 속에서도 서로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을 공유하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사회 소집 하루 전 진혁은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 이사들과 비밀 회동을 갖고 강태호의 해임과 동시에 그룹의 윤리 경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대중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한 서윤이 진행 중인 법적 대응이 그룹의 이미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비서실을 통해 강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며 그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조율되었으며 진혁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도박의 승리자가 되어 서윤과 함께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순간만을 기다렸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변론 유지서를 작성하며 청운 구역 주민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조렸고, 그녀는 이들의 소박한 꿈을 짓밟은 권력의 탐욕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아 기록하는 경건한 자세를 보였다. 그녀의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서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소리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고 다가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책상 위에 램프를 끄고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휴식이었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는 승리의 환호성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이는 그녀에게 내일의 사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주를 들이키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매수한 정계 인사들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급기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비상금을 챙겨 야반도주를 계획했으나 이미 그의 집 주변은 진역의 보안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붉은 경광등의 불빛을 보며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저주를 내뱉으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결국 그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어 밤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진실의 빛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절망했다. 서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에 하나둘씩 떠오르는 별들을 보며 자신이 밝힌 정의의 등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렘과 강한 확신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정화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집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진영 역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결단을 지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비난과 위협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건넸다. 그녀는 내일 아침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진혁은 그룹의 핵심 보안 구역에 들어가 강태호가 설치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무력화시키는 극도의 긴장감 넘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는 이번 싸움이 단순한 지분 싸움이 아니라 기업의 도덕적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서윤이 밖에서 벌이고 있는 법적 투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부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밤을 지새우는 강인한 정신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서윤은 독립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내일 아침 특집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자신이 준비한 증거 파일들의 암호 체계를 점검했으며, 그녀는 혹시나 모를 해킹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저장 매체에도 복사본을 만들어 분산 보관하는 치밀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고, 비록 과정은 험난했을지라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준비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서류들이 아닌 명확한 승리의 설계도만이 남겨져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타인을 해치려는 비열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채 서윤과 진혁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조작한 자료를 언론에 뿌려 동기어전을 꾀하는
파렴치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광기 어린 빛을 내뿜고 있었고 주변의 측근들조차 그의 광기에 질려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 시작했으나 그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악하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독촉 전화를 걸어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줄도 모른 채 최후의 발악을 이어갔다. 진혁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으며 그는 그녀에게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서로의 안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뜨거운 신뢰와 사랑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가진 용기가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무기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는 비장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짧은 통화는 어두운 밤을 가로지르는 따뜻한 위로이자 승리를 향한 굳은 결이었다. 새벽 4시의 서울 도심은 고요함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서윤의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진실의 파수꾼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면서도 손에는 증거, 자료가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있는 등 잠결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포장마차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진혁의 얼굴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잠시 후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단호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역사적인 장소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진영 역시 집무실 창가에서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겼고 그는 이제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가식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무기로 들고 전장으로 나갈 채비를 끝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짧은 묵상을 하며 자신의 조부와 부친이 일궈온 이 기업이 다시는 탐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늘에 올렸고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주변의 공기마저 숙연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여 승리의 기운을 예감케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며 오직 정의로운 결과만이 자신들을 기다릴 것을 믿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타 전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말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이제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놓인 운명의 소용돌이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정의의 승리를 쟁취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도시는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그 이면에서 벌어질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진실의 심판을 아는 이는 오직 그들뿐이었고 그 장엄한 서막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힘차게 열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끝났으며 진실의 심판이 장엄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KJ그룹의 32층 대회의실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찼으며 육중한 오크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이 기묘하게 얽힌 표정이 역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조차 오늘 벌어질 처절한 권력, 다툼을 예견하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진혁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앉은 강태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이사들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경영진 회의가 아니라 KJ그룹의 미래 권력을 결정짓는 최후의 전장이었기에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모든 참석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진혁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다. 강태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진혁의 경영 실책과 한서윤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운운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매수된 언론사들의 가짜뉴스를 인용하며 진혁의 해임,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천장을 울릴 만큼 오만하고 당당하여 주변 이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을 확보했다고 믿었기에 아나무인격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진혁을 향해 조롱 섞인 언사를 내뱉으며 장내의 분위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했었으며,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태호의 추악한 욕망은 회의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그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순간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촌형이 몰락하는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한서윤이 법복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으며,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가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장내의 모든 소란을 잠재웠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호의 파멸을 불러올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며 불의를 단죄하려는 심판자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강태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의 강태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상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장엄한 경종처럼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며 울려 퍼져 나갔다. 서윤은 노트북을 연결하여 화면 가득 강태호가 운영하던 유령 회사인 프라임 전략 파트너스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시각화한 도표를 띄웠으며, 조목조목 논리적인 설명으로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실체를 폭로했고, 그녀의 명쾌한 발언은 장내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녀는 특히 청운구역 주민들의 보상금 중 수백억 원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쳐 강태호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갔음을 증명하는 은행 송금 내역과 내부 문건들을 공개했고,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 나갔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려 했던 강태호의 실체가 이토록 추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매수되었던 이사들조차 급격히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신속하게 자신들의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강태호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서윤을 향해 고함을 지르려던 찰나, 그녀는 결정적인 에스모킹가 아닌 녹취 파일을 재생했고, 스피커를 통해 강태호가 정치권 인사에게 뇌물을 약속하며 진혁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져 모든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열하고 잔인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 청부까지 암시하는 대목에 이르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고, 강태호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 증거들이 이미 검찰청에 전달되었으며 수사관들이 건물 로비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덧붙여 강태호의 마지막 도주 희망마저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일격을 가하며 상황을 종결지었다. 침묵을 지키던 강진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일갈하기를, KJ그룹은 이제 탐욕의 역사를 끝내고 투명한 윤리 경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이 실려 있었다. 그는 권력이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도구여야 함을 강조했고, 한서윤 변호사가 보여준 용기가 자신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깨웠음을 고백하며 진심 어린 어조로 이사들의 동의를 구했다. 진혁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동의하던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제시한 미래청사진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 장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강태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발악하며 저항했으나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탐욕의 찌꺼기와 수치심만이 남겨져 그의 비참한 최후를 증명해 주었다. 그는 끝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언사를 내뱉었으나
서윤은 그를 동정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채 오직 담담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는 악인이 스스로 초래한 파멸에 대한 가장 차가운 대우였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강태호의 부재로 텅 빈 자리는 KJ그룹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었음을 상징했고, 진혁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서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향한 굳건한 결의를 다지며 깊은 숨을 내쉬어 보였다. 진혁은 즉석에서 청운 구역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과 재정착 지원 방안을 결의했고, 이는 법적인 의무를 넘어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결정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 진혁의 새로운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며 그룹의 체질 개선에 동참했다. 서윤은 주민들의 권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닦아내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더욱 깊게 각인되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대 자본의 횡포를 경계하고 법치주의의 위험을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어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대중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회의가 모두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진혁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의 고충과 헌신을 위로했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사랑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서로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고,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창밖에 도심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은 그들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창가에 비쳐 마치 한 폭의 서사적인 그림처럼 아름답게 남았으며,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 빛났다. KJ그룹 정문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주민들이 모여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이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넘어 정의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대중의 열망이 폭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윤은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진혁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어 여론의 극찬을 받았으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저녁 뉴스메인을 장식하며 한국 기업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았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대중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위대한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위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찬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즐겁게 만끽했다. 그녀는 법전 속에 갇혀있던 정의를 현실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도 험난한 작업인지 몸소 체험했으며, 그 곁에 항상 진혁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고,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또 다른 정의로운 싸움을 위해 평온한 마음으로 깊고 따뜻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한편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있는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음을 실감하며 벽을 향해 절규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으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증오의 끈을 놓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맹목적인 신념이 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서윤이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파괴했는지 생각할수록 분노와 좌절감에 몸부림치며
비참한 밤을 지새웠다. 해오의 몰락은 권력이 도덕성을 잃었을 때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고, 그의 추락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 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윤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아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치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에 대해 조용히 보고했고, 아버지가 그토록 갈망했던 공정한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음을 전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억울한 뒷모습이 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었지만 오늘 비로소 그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 믿으며 평온을 되찾았다. 묘역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며, 숲 사이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은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처럼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아 주었고, 서윤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힘을 얻었다. 진혁은 집무실의 인테리어를 모두 바꾸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높은 책상을 없앤 뒤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는 이제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는 리더로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신입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그의 변화에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으나 곧 진심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그룹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진혁은 서윤을 통해 배운 사람의 가치가 기업의 이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경영수치 이상의 정성적인 성장을 일궈냈고, 이는 곧 KJ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격상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형운 구역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 서윤과 진혁을 초대했고, 그들은 화려한 호텔 요리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국밥과 전을 내놓으며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잔치 현장은 주민들의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찼. 서윤은 할머니들이 쥐어주는 투박한 손길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뜨거운 인간애를 느꼈으며, 진혁은 그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가진 부의 무게가 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아이들은 서윤의 품에 안겨 감사 편지를 건넸고, 그 맑은 눈망울 속에 담긴 희망의 빛은 서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추억으로 소중히 남았다. 주변 대기업들은 KJ그룹의 파격적인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처음엔 비웃었으나 곧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매출 상승을 보며 자신들의 낡은 경영 방식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재계 전반의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서윤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경영 자문 요청을 받았으나 그녀는 명성보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을 골라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는 고결한 전문가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은 많은 기업 경영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멘토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공적인 활동 중에도 진혁과 서윤은 틈틈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지며 깊은 사랑을 속삭였고, 그들은 이제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처음 만났던 그 소박한 포장마차를 찾아 퇴근길의 고단함을 나누며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는 소박함을 즐겼다. 진혁은 서윤의 지적인 매력 뒤에 숨겨진 천진난만한 웃음에 늘 감동했고, 서윤은 진혁의 강인한 카리스마 이면에 있는 부드러운 자상함에 매료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더욱 순수하고 단단해진 보석처럼 빛났으며,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의 탑을 쌓아 올리며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강태호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그의 비리를 목격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읊는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는 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서윤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며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이 판결은 권력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가던 자들에게 가해진 매서운 회칙이 되었고 대중들은 정의의 심판에 열광하며 서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등 법정 안팎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다. 사건 이후 KJ그룹의 로고는 신뢰와 혁신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으며 진혁은 그룹 홍보팀에 지시하여 기업의 성장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보로 대중과의 거리감을 완전히 좁히는 데 성공했다. 직원들은 이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닌 기업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주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내 곳곳으로 퍼져나가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 혁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진혁은 이 모든 변화가 서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임을 깨달으며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열혈 리더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둠이 걷히고 새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듯 진혁과 서윤의 앞날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시대 등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서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밝힌 정의의 촛불이 더 넓은 세상으로 번져나가기를 소망했고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는 굳은 약속을 눈빛으로 전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분쟁 해결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가 되어 우리 사회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며 다음 챕터의 장엄한 마무리를 예고했다.